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주말 아침에 우리의 영혼의 근육을 챙겨줄 오늘의 북셰프 성바오로스교회 박득태 루카 수사님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와, 한 해가 벌써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예, 예. 2022년 마지막 날에 함께하는 2주의 책인데 이미 많은 사람이 새해 그 첫 해를 보려고 동해로 출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수사님. 그러게요. 맞아요. 새해만 되면은 꼭 이제 일출을 보고 시작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습니다. 보면 또 조초낭만적으로. 근데 저도 어렸을 때 TV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 같은데 아마 2000년이었을 거예요. 예. 새천년이 밝아온다고 1월 1일에 딱 그 해에 100세를 맞이하시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막 방송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올해 딱 100세를 맞으시는 할아버지께서 100번째로 새해 일출을 보십니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어렸을 때 저는 사실 좀 충격이었던 게 예. 할아버지가 표정이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는 표정인 거예요. 막 엄청 멋있게 보기보다는. 그래, 내가 100세야 이거보다는 그냥 네. 뭐 100세가 됐네. 그냥 해 뜨는 거 뭐 100년 동안 봤는데 뭐 새로울 게 있나 이런 표정이셨는데 예. 그럴 때는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좀 확 깨고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참 인간이 오묘한 게 해는 뭐 100년 전에도 떴고 1000년 전에도 떴고 맨날 떴는데 거기다가 아 이게 새해 일출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뭐 맨날 뜨는 해인데 뭐라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떻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가 그 인간의 역량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참 오묘해요 그게. 그게 감성이잖아요. 예. 사람만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감성인 건데 그러니까 인간만이 시간과 장소, 말, 물건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동물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맞습니다. 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인간뿐이죠. 그래서 올해 마지막 주제는 인간입니다. 오, 예. 네, 특히 인공지능의 발달이 너무 눈부시게 발전해서 또 어떨 때는 두렵기까지도 하는 이 시대에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필요한 휴머니즘을 향하여라는 책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1년에 교황청 문화평의회에서 개최한 필요한 휴머니즘을 향하여라는 주제의 총회 발표문을 우리말로 옮긴 책입니다. 필요한 휴머니즘을 향하여. 네. 말이 조금 어렵긴 하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뭔가 이 총회의 발표문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읽기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내용이 조금 궁금해지긴 합니다. 네. 인공지능 하면 예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싸움. 맞아요. 이거 진짜 벌써 추억이 돼버렸네요. 벌써 몇 년 전이죠. 그게 한 7, 8년 됐나요? 그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근데 강렬한 인상은 맞았죠. 네. 그 다음부터 그 빅데이터라는 게 확실히 사람보다도 더 대단할 수 있구나. 그 뭔가 위기감도 느껴지고 좀 네. 두렵다고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 벌써 그게 몇 년 전이고 지금은 그때랑 비교도 할 수 없는 속도로 훨씬 더 발전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베테랑 전투기 조종사가 컴퓨터랑 모의 전투를 하면은 100전 100패를 한대요. 이길 수가 없대요. 예. 그러니까 점점 더 두려워지는 거죠.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의 직업들을 다 대체할 것이다. 직업 전선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건 인간의 역할을 인공지능에게 빼앗기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 우리가 자꾸 보면은 어떤 직업 상실에 대한 두려움만 너무 강조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질은 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우리가 잊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대체 무엇인가? 뭐 이세돌 알파고까지 가고 뭐 총회까지 가면 너무 거창하니까 그냥 일상에서 예를 들면 키오스크. 네. 요즘은 주문을 그걸로 참 많이 해요. 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계로 뭐 햄버거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세트 그리고 추가할 수 있는 거. 뭐 그다음에 그 어떤 매출을 위한 거겠죠. 더 네. 추가할 거 없으십니까? 이런 거 물어보고. 아, 그게 그런 거였나요? 예. 그다음에 카드 결제하고 영수증 받은 다음에 음식 나오면 그거 받는 건데 네. 그러니까 서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론 내가 대면으로 하면 더 빠른데 또 있고 대면으로 직접 말로 전하는 게 더 좋은데 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지는 그런 온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일상 안에서 정말 사소한 주문 안에서도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수사님 얘기에는 저는 일단 이 키오스크로 시작되는 사람의 따뜻함 그게 떠올랐는데
그게 인간이 뭔가 확실히 정의하지 않고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 함께 살아가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지 생각한다는 건 사실은 말이 맞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의하지 못하면 인간과 신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헷갈리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뭔지 모르는데 인간과 기계의 관계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참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얘기인데 지금 말만 하면은 다 알만한 회사에서 이미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기술인데 예. 인간의 기억을 데이터화해서 컴퓨터로 이식을 한다는 거예요. 뇌에다가 그런 칩을 심어서 그러면은 우리 기억이 계속 전산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게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영원히 사는 거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실험들도 실제로 하고 있고 그런 사조의 책도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예, 실감나진 않지만 그 노인의 몸, 그러니까 네. 오래된 그 몸과 장기 이걸 기계의 몸으로 대체하는 기술 연구 뭐 이런 것도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됐는데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거는 로봇 공학자 휴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예. 이분이 안타깝게도 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거를 어떤 진화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진화의 과정? 예, 내가 다리를 잃었는데 그 다리를 기계로 대체한다. 그러니까 걸을 때 쓰는 다리, 달릴 때 쓰는 다리, 뭐 등산할 때 쓰는 다리, 암벽 등반할 때 쓰는 다리, 뭐 이거를 그때그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인간의 다리보다 기계 다리를 쓸 때 훨씬 더 잘한다. 내가 예, 그러니까 이게 진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 연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노력이고요. 당연히 돼야죠. 예. 근데 이거를 진화다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기계 몸을 바꿔야 돼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같은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지적될 수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내 몸을 돈을 주고 기계화시키고 발달시키는 그런 사고 방식이 자본주의와 합쳐졌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한편으로는 걸을 때 쓰는 다리, 달릴 때 쓰는 다리, 등반할 때 쓰는 다리 다 다르다고 했는데 다리는 하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다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기계로 할 거면 여러 다리 다 써야 되는데. 그렇네요. 뭐 그런 생각도 저는 들면서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돈 있는 사람만 다리를 살 수 있다라고 하니 이거 정말 우리만 그리고 또 연령대가 좀 있어야 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은하철도 999. 그때 이 돈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좋은 몸을 갖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시 밖에서 춥게 지내는. 네. 그리고 또 영화로 치면 설국열차. 아, 그렇죠. 뭐 이런 것도 그렇죠. 네. 꼬리칸과 그리고 엔진칸의 차이. 네. 뭐 그런 상황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어떤 SF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우리가 SF라고 하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들어온 문화를 공상과학이라고 이렇게 번역해 버리는 오류가 있는데 사실 뭐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언스 픽션, 이제 과학적 가정이라는 뜻인데 예. 이게 SF의 문학 장르적인 역할을 이야기하자면은 어떤 예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의 역할이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런 진보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한테 어떤 미래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은하철도 999 설국열차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대로 가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다 진화다라고 말로 퉁쳐버리면은 진화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성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화니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렇지만은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의 영적 본질이라는 부분을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아, 우리의 영혼. 네, 우리가 영적인 본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함은 다른 동물과 비교되는 것은 자유, 도덕성, 자기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인간은 그냥 우린 진화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을 다른 존재를 보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만이 유일하게 진화 과정 중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들, 도태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고 진화 과정 중에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말해버린다면은 효율을 따지는 인공지능과 다를 바가 없죠. 자유의지가 없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약육강식인 동물들과 다를 네. 게 없는 네.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동물적인 감각과 아니면은 뭐 더 편한 거? 그리고 뭐 어떤 기계들은 당연히 이렇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방향과는 조금 반대의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래요. 2022년 마지막 날에 또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면 좋을지 방향도 살짝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논쟁거리가 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을 듯한데 종교를 초월해서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목사님. 그래요. 네, 수원 가톨릭 출판부에서 나온 책인데요. 정말 시대적 소명에 맞게 중요한 책을 내주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내용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이 보여요. 뭐 과학, 기술, 철학, 뭐 윤리, 신학 이런 것들 다루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간단한 어떤 인터뷰식이나 어떤 기사식으로 돼 있는 글이라서 쉽게 읽으실 수 있고요. 주제 자체가 흥미로워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때 오늘 소개해 주신 필요한 휴머니즘을 향하여라는 책으로 인간으로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022년 마지막 2주의 책 이어갈게요. 태연이 부릅니다. 사계.